이미택의 차차차. 안녕하세요. 알펜나이 이미택차입니다. 자, 요즘 연이어서 시승행사 이어지고 있는데요. 포르쉐 마칸 GTS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쉐가 요즘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거의 하루짜리 시승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마칸은 좀 많이 팔고 싶은 차죠. 실제로 이제 포르쉐에서 제일 많이 팔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틀에 걸쳐서 오전 오후 세션 나눠 가지고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시승회 영상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시승에서는 좀 깊이 있는 시승은 좀 힘듭니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지만 또 빨리 전달해 드리는 게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부분 변경이에요. 그래서 포르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델 체인지 주기가 이제 길잖아요. 그래서 2014년에 마칸 나오고 나서 부분 변경인데 부분 변경 치고는 또 상당히 매력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 센터 콘솔 쪽에 버튼들이 없어지고 다 이제 햅틱 반응의 그런 터치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햅틱 반응이 있어서 조금 터치감이 있긴 한데요. 그 조작감이 버튼이 똑깍똑깍 하는 것보다는 좀 불분명하죠.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거는 버튼은 버튼 하나 고장나면 그것만 갈면 되는데, 이거는 패널을 일단 뜯어 가지고 수리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패널 전체를 다 교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리성에서는 딱히 좋진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이 클러스터 이쪽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각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저 아날로그 타입 좋아하는 분들은 뭐 이런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트렌드에 비하면 조금 더 오래된 느낌도 있네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감각은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기도 합니다. GTS는 449마력이에요 그래서 구형보다 출력이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물론 마칸 X도 출력이 엄청나게 강해졌죠. 잠깐 타보면 지금 스포츠 주행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정도 급의 차에서 마칸은 거의 뭐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람보르기니가 우루스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우루스는 이거보다 좀 큰 거고요. 그리고 페라리 같은 경우는 아직은 SUV가 없고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마세라티는 이제 그레칼레가 있는데 아직 들어오진 않았죠. 마세라티가 요거 급이긴 한데요. 그래서 요 급에는 아직은 뭐 마칸에 마땅한 그런 특히 그 대적할 만한 최고의 경쟁자라고 한다면 뭐 BMW X4M이라든지 X3M, 그리고 GLC AMG, SQ5 요 정도 있을 수가 있겠네. RSQ5 이런 거. 사실 이제 아우디는 뭐 이제 같은 그룹이니까 같은 한솥밥이라고 치고. 지금 보면은 로드 홀딩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변경이 되는데요.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스포츠 아니면 스포츠 플러스 다니는데, 노멀로 바꾸면 이게 말랑말랑하고 편안해지죠. 무전을 듣느라고 이제 사실 이제 의견을 제가 못 물어봤지만, 우리 임 기자, 네. 저도 임 기자지만 데일리카 임 기자, 포르쉐 행사는 지금 거의 처음이시라고요? 네, 지금 처음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죠? 어떻게 인연이 잘 안 닿았네요. 아하, 2년이 아니면 전년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X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임 기자는 MZ세대인가요? 그렇죠. 네. MZ세대. 네, 맞습니다. 딱 그 가운데 있습니다. 아하, 거의 아버지와 아들 뻘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닌가? 삼촌과 조카뻘. 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포르쉐 기사도 많이 쓰실 거고 포르쉐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포르쉐 행보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너무 매니아적인 스포츠카만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무래도 거리감이 좀 있었죠. 네, 근데 네, 요즘에는 이제 카이엔을 시작으로 SUV, 그다음 파나메라 이런 시리즈들을 만들면서 예. 도로에서 사실 굉장히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갑자기. 네, 네. 특히 또 이제
BMW나 벤츠를 타시던 분들이 그 네. 위급을 이제 바라보실 때 포르쉐를 맞습니다. 1순위로 또 생각을 하시고. 맞습니다. 플렉스를 포르쉐로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중에게도 익숙해진 브랜드고 네. 또 대중들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이런 마칸 같은 차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친숙하지 않나 이제 모든 분들에게.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포르쉐 정말 그 911부터 마니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 이제 BMW, 벤츠 계보로 이어지는 그런 대중적인 수입차에서 그 포르쉐가 같이 언급되는 게 굉장히 반갑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도 진정한 포르쉐는 911이다. 911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요거 전에 나온 카이엔 같은 경우도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게 무슨 뭐 포르쉐야. 그랬다가 파나메라도 이게 뭐야 막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포르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네. 그래도 역시 진정한 포르쉐는 911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카는 지금 이제 직접 타보신 건 운전은 아직 이제 시승은 안 하셨지만 네. 시승을 전에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이 더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 조수석의 동승석의 느낌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느낌이 좀 어떠세요? 옆에 앉아서 승차감이라든지 뭐 이런 느낌 같은 거. 지금 이제 운전하시면서 이제 노멀 모드도 쓰시고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여러 가지 쓰시면서 제가 네네. 옆에서 느껴본 바로는 네. 승차감이 나쁘지 않다. 전혀 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낄 정도 이 차 스포츠카 회사 거네라고 말 안 해주면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일상에서 쓰기에 전혀 무리 없는 그냥 SUV 탄다는 느낌이고 또 안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포르쉐이겠지만 네. 뭐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그냥 SUV네 그냥 중형 정도의 SUV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딱 요 정도 사이즈가 우리나라에서 딱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초대형 SUV, 뭐 대형 SUV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사실 그 도로가 넓고 주차가 정말 주차에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미국 같은 데나 어울릴만한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마칸 같은 경우는 주차 스트레스도 비교적 적을 거고 날렵하게 또 운전할 수 있어서 변종이긴 하지만 그나마 911에 좀 가까운 차가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요즘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지만 저는 사실은 전기차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딱 이제 RPM 올라가는데 스포츠 플러스 바꿨을 때 팝콘 사운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저는 죽을 때까지 포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어떠세요? 저도 사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뭐가 더 좋냐고 하면 내연기관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뭐 일상생활을 탈 때는 그냥 조용하고 당연히 승차감 좋은 전기차가 좋지 않을까 하면서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한 번씩 크게 RPM을 크게 올려 쓰실 때 이 들리는 소리 근데 이거 하나로 끝나면 되지 않나.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임 기자가 얘기한 RPM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7년째 RPM 라인에 재직을 하고 있는데 이건 개소리고요. 근데 제가 전기차 싫어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기차가 거의 전자제품 같아요. 그래서 내연기관 모델은 헤리티지가 있고 지나면 오히려 값어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차는 아니 뭐 오늘 탄 게 정말 좋다 싶었는데 내일 다른 모델이 나오면 이건 금방 구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갤럭시 S21에서 S22가 딱 나왔을 때 21이 구형이 돼 버리는 것처럼 너무 주기가 짧다는 거죠. 전기차가 지금 발전한 속도가 되게 가파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뭔가를 내가 이제 이거 사야지 해서 샀는데 그만 후회할 것 같고 그래서 전기차가 나쁘다 이건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직은 내 마음을 흔들 정도는 아니고 좀 시기상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타이칸 같은 경우도 인제 스피드에 타보니까 브레이크에 가해지는 부담이 엄청나요. 911이 훨씬 더 주행하기가 편하고요. 그런 업다운 심한 서킷에서는. 사실 타이칸 그냥 이렇게 달리기 괜찮은 차죠. 타이칸도 잘 만든 차고 뭐 인증거리 200km대라고 욕을 많이 먹는데
제가 그때 시승회 때 1박 2일 동안 보니까 300 중후반도 가능합니다. 크루징을 하면요. 이제 사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자동차 쪽에 엄청난 구독자를 갖고 있는 K모 원드래곤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김한영 씨. 막 조지고 달렸더니 중간에 타이칸이 서버린 거야. 목적지를 다 못 갔어요. 이제 전비가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면 출력이 엄청나게 세니까. 그래서 전기차 중간에 서버리면 정말 난감합니다. 나중에는 뭐 이제 보험회사들이 정말 내연기관처럼 급유를 하는 것처럼 급속 충전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아직은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세컨카 정도면 뭐 모르겠는데요. 아직은 좀 제 마음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눈치 없이 다른 차가 꼈지만 이렇게 우리는 대여를 또 이렇게 지켜야 되죠. 그래서 앞에 색깔도 이쁘네. 앞에 차는 어떻게 보니까 은색 같기도 하고 락그레이 같기도 하고 그레이하고 은색의 그 경계선에 있다 그럴까? 오묘한 차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 이 S랑 GTS랑 같이 놨다면 딱 비교가 될 텐데 그래도 이제 자랑을 GTS만으로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GTS만 딱 깔아놨네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시승할 시간도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 기자가 운전할 때 제가 옆에서 동승석의 척자가, 흥차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조수석으로 뿅 이동을 해가지고요. 시승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승석, 조수석 승차감이 되게 편하네. 지금 혹시 임 기자 지금 무슨 모드입니까? 지금은 스포츠 모드입니다. 스포츠 모드인데 이렇게 편하네. 이게 확실히 옆자리에 앉을 때랑 지금 운전할 때랑 좀 느낌이 다르네요. 아무튼 이제 어느 정도 크루징을 하고 있긴 한데 어떤 차들은 스포츠 모드에서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좀 차가 오버하는 느낌도 있는데 이 차는 스포츠 모드에서도 아주 편안합니다. 네. 아까 좀 밟아보시기도 했고 네. 조금 운전을 해보셨는데 그 시승하시기 전에 예상하던 성능하고 지금하고 좀 어떻습니까? 조수석에 탔을 때는 그냥 승차감이 좋으니까 편안한 SUV에 출력 높은 편안한 SUV다라고만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직접 이렇게 운전을 해보고 각 모드별로 지금 잠깐씩 운전을 해보니까 네. 확실히 포르쉐다운 배지는 역시 유지하고 있다. 네네네. 괜히 포르쉐 배지부터 SUV가 아니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고 그냥 가볍게 운전을 해도 가속 페달이나 이 스티어링 감각 자체가 일반 그냥 컴포트 SUV가 확실히 다릅니다. 네. 운전을 해보니까 다른 것 같고 제가 살짝 비유를 하자면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거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물 관련 프로그램 보다 보면 이제 대형 고양이과들 있잖아요. 네. 사자라든지 호랑이라든지 뭐 이런 맹수들은 이제 새끼들 시절에도 이제 어느 정도 덩치가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크기 전에는 뭐 다른 고양이과나 아니면 개과 동물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건드리면은 와 하고 성질 내듯이 맞아요. 예, 얘가 지금 좀 포르쉐에서 좀 작은 SUV인데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매운맛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요 소리 저는 미치겠어요. 요 소리가 터널에서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요겁니다. 요거. 네. 그래서 너무 좋고요. 제가 왜 동승석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이제 뭐 모쏠이나 뭐 평생 싱글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은 사실 이제 동승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태우고 애인을 태우고 와이프를 태우고 할 텐데 옆자리 승차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신나서 즐거운 차냐, 옆자리 분들은 과연 어떤 느낌을 줄까 이런 건데 저희가 시승을 하다 보면 옆자리에 탈 일도 또 적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2인 1조지만 사실 요즘 1인 1차가 많아요. 그래서 동승석에 탈 기회도 적은데 오늘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불러보니까요 왕 소리가 나고 아마 지금 운전하시는 임 기자는 굉장히 스포티하고 재밌게 운전하겠지만 옆에서는 굉장히 편하네요. 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불편하고 같이 거부감 느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약간 느낌이 다르다. 되게 승차감이 오묘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쭉 둘러보면은 이게 제가 이제 지금 동성을 조금 많이 뒤로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뒷잔이 솔직히 조금 좋습니다. 뒷좌석이 이게 아주 넓진 않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니까요. 짠, 뭐 이게 좁다 그러면 또 우리 카이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타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이제 911 카이엔 이렇게 따로따로 갖고 계시면 더 좋은 조합이지만 그냥 한 대로 퉁치고 싶다 속된 말로 그러면은 이 마칸이 참 좋은 거 아닌가 싶고, 그 옛날에 비해서 뭐 911이 굉장히 데일리카로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차죠. 그런데 이제 마칸 같은 경우야말로 진짜 데일리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데일리카 기자가 제 옆에 있나봐요. 이렇게 드립에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썰렁한데요. 네. 하여튼 간에 우리 데일리카 임 기자와 함께 오늘 마칸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미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